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토닉 크리스탈의 제작과 구조광학적 특성 연구에 발표를 맡게 된 16학번 김성욱입니다. 저희 담당 교수님은 정미훈 교수님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광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필요한 배경 이론과 제작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닉 크리스탈, 먼저 광결정이란 무엇인가? 이 사진은 몰포나비의 사진인데요. 이 날개 표면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푸른 빛이 보이시죠? 이 푸른색은 이 표면에 색소가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어떤 특이한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결정이고요. 광결정은 1987년 야블로노비치와 존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이 분야를 최초로 설립을 하고 이 개념이 정립되면서 광결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결정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빛의 파장 크기 수준으로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물질이 주기적으로 배열된 나노 구조물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 사진은 몰포나비의 날개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인데요. 이 스케일이 3마이크로미터니까 여기 이렇게 작게 주기적으로 배열된 구조가 이 간격이 대략적으로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되겠죠. 이러한 광결정은 특정한 파장의 빛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몰포나비 이외에도 공작새의 깃털과 그리고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 그리고 비단벌레 표면 등에서 이런 광결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광결정은 이제 광결정에 가지는 특성 중에 광밴드갭이라는 게 있는데, 광결정에서 분산관계를 나타냈을 때 이 에너지 밴드갭을 광밴드갭이라고 합니다. 이 광밴드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 광밴드갭은 광결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분산관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플랑크 에너지 주파수 관계식에서 에너지 E는 하바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에서 이 F와 에너지 E가 비례하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세로축은 에너지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드브로이 관계식에서 모멘텀 P는 하바 K, 그리고 파수 K는 람다분의 2파이입니다. 그래서 람다가 길이 차원이기 때문에 길이의 역수 차원을 한 어떤 값이 이제 모멘텀 P와 비례하는 관계를 볼 수가 있어서 이 가로축이 운동량과 관련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파 같은 경우 psi xt를 a exponential i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할 때 여기서 k와 오메가의 관계를 분산 관계라고 하고, 이 관계는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광결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결정은 이제 차원에 따라서 먼저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 점, 선 등의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기성에 대한 차원을 나타냅니다. 1차원의 경우 한 가지 방향으로 주기성이 존재하고, 2차원의 경우 두 가지 방향, 그리고 3차원의 경우 세 가지 방향으로 주기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모든 각도에서 광결정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3차원을 저희는 위주로 제작을 진행하였고, 그 제작 방법에 따라서도 이 광결정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건 빛이나 극미세 드릴 같은 도구로 깎아내면서 만들어진 광결정이고, 이건 광시각 공정을 이용해서 제작된 광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위 입자를 먼저 제작해서 자기 조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광결정입니다. 이러한 광결정은 광소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시로 도파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도파관이란 이 팔을 가두어서 유도시켜서 전파하는 구조체로 내부 전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향이 급격하게 꺾이는 경우에는 에너지 소실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근데 이걸 광결정을 이용해서 도파관을 만들면 국소 결함에 강하게 구속되는 결함 모드를 이용해서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어도 소실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광결정을 이용하면 그 광소자를 소형화하고 효율이 좋게 하는, 그렇게 미래의 정보 소자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작할 구조인 오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CP 구조는 육각형의 꼭지점과 중심에 입자가 위치하고,
그 위에 삼각형의 꼭지점에 입자가 위치한 이러한 형태의 결정 구조입니다. 그리고 FCC 구조는 정육면체의 꼭지점과 면의 중심에 입자가 위치하고 이런 형태를 FCC 구조라고 하는데, 이 정육면체를 편의상 컨벤셔널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컨벤셔널 셀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사실 FCC 구조를 보면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HCP 구조와 같은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조가 이제 오팔 구조고, 자기 조립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단위 부피당 구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구조로 이제 74%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광밴드계 파장을 알기 위해서 브래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브래그 법칙이란 빛의 회절과 반사에 관한 법칙으로 여기 결정면과 입사광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 격자 주기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n 람다 2d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이제 각도에 따라서 반사가 다르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브래그 법칙을 입사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d를 HKL 면들의 사이의 거리로 두고 유효 굴절률과 격자 상수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해서 이 관계를 정리를 하면 광밴드계 파장에 대한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광밴드계의 파장에 대한 식에다가 저희가 제작에 사용할 폴리스티렌 구의 굴절률과 공기의 굴절률, 그리고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비율을 대입하고, 저희가 관찰을 하고 싶었던 색이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파장 영역을 대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그 폴리스티렌 구의 지름을 계산해서 저희는 200에서 300 나노미터 사이의 폴리스티렌 구의 현타객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사용한 프로그램인데요. 그 컴솔 멀티 피직스라고 해서 물리와 함수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중 물리 현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저희는 한 가지 예시로 이렇게 분산 관계를 구해보기도 하고, 또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솔 멀티 피직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관결정의 분산 관계를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예시로 논문에서 참고한 이제 분산 관계와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분산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세기형 공간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관결정을 제작했는데요. 세기형 공간법이란 입자들 간의 인력을 이용한 제작 방법인 자기조립법에서 이제 침전법과 수직적층법을 융합하여 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쐐기형 공간에 현타객을 주입을 하고, 이제 바깥쪽부터 용매가 증발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용매가 증발된 위치에 입자가 쌓이는 형태입니다. 이 원리는 이제 모세관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이 모세관 현상이란 것은 종이가 잉크를 빨아들이는 그런 원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세기각 설계를 13도의 세기각을 형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리고 슬라이드 글라스가 잘 고정되게 세기각 제작을 해야 했는데, 이렇게 어떤 계산을 하고 저희가 설계한 세기각의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글라스의 세척과 친수화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아세톤 에탄올 3차 정제수를 이용해서 초음파 세척기에 넣어서 각각 10분씩 세척을 하고, 오븐을 이용해서 1시간 동안 베이킹해서 표면에 물기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표면에 이제 기름이나 먼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해 주었고, 다음으로 과산화 수소수에 넣어서 80도에 2시간 동안 가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정제수로 헹궈서 오븐을 이용해서 또 똑같이 수분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표면이 친수화가 돼서 이제 균일한 결정 제작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현타객을 주입하는 단계입니다.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 세기형 공간에 현타객을 주입해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고, 이제 이게 저희가 현타객을 주입한 직후의 사진입니다. 표면 친수화가 잘 됐기 때문에 옆으로 잘 새어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타객의 양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주입을 해봤는데, A 같은 경우에는 3.5mm, 그리고 B는 2.9mm, C는
B는 3.2mm 그리고 C는 2.9mm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현타객을 주입하고 하루가 경과됐을 때의 사진인데요. 여기 바깥쪽부터 용매가 서서히 증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바깥쪽부터 증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5일이 경과됐을 때는 용매가 완전히 증발돼서 광결정이 제작이 완료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관찰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슬라이드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 글라스에 제작된 결정에서 이제 초록색이 반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위쪽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초록색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입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광학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광밴드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 장치의 원리가 광결정에 빛을 쏴서 이 반사되는 파장을 측정하는 원리로, 이게 반사되는 파장 영역이 광밴드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로는 이제 탑이라고 적혀 있는 게 위쪽 슬라이드 글라스고 바텀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래쪽 슬라이드 글라스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550 정도의 피크를 측정 최대값을 가지고, 그리고 이 파장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60나노미터 정도로 나왔습니다. 반사율은 이렇게 70%인 것도 있고 100%로 이렇게 반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컴소울 멀티피직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한 이 관계열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산 관계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 L 포인트와 감마 포인트 사이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포토닉 밴드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밴드갭의 이제 노멀라이즈 프리퀀시를 보면 0.611에서 0.666 사이로 이렇게 값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그 구의 지름을 200에서 300 나노미터 사이의 구를 샀는데 대략적으로 250 나노미터로 가정을 하였고, 그리고 컨벤셔널 셀의 한 변의 길이와 이렇게 대입을 해서 광밴드갭 파장을 구해봤을 때 530 나노미터에서 577 나노미터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측정한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x 값이 550 나노미터로 이 이론값에 포함이 되고, 이제 범위도 530에서 577 나노미터 사이 정도로 보여서 광밴드갭 파장 이론값과 측정값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했는데 25배율로 봤을 때는 이제 A 윗부분과 A 아랫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서 윗부분에서 탑 부분에서 이제 더 조밀하게 쪼개지는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B 같은 경우에도 역시 탑 부분에서 더 조밀하게 쪼개졌고, 그리고 탑 부분에서 이제 특이하게 10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간격의 띠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C 같은 경우에도 탑 부분에서 더 조밀하게 쪼개지는 걸 알 수 있고, 또 부분적인 반사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100배율로 봤을 때 사진인데요. 이제 특별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 건 없고, 이게 B 탑의 경우인데 나머지 경우에도 100배율, 250배율로 관찰했을 때 거의 흐릿하게 나오고, FCC 구조는 관찰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FCC 구조가 형성이 잘 되었는지 관찰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배율의 현미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한 게 FESEM이라고 하는 전개 방출형 주사 전자 현미경입니다. 저희 시로에 이제 백금으로 코팅을 하고, 그리고 전자를 쏴줘서 이렇게 반사되는 그 데이터로 측정을 하는 건데, FCC 구조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 형성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넓은 영역에서도 이렇게 FCC 구조가 잘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저희는 200에서 300 나노미터 폴리스티렌 스피어로 이제 가로 세로 2.5, 2.5cm 정도 사이즈의 광결정을 세기형 공간법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표면에서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색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광학 현미경과 FESM을 이용해서 광결정의 표면 구조와 FCC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작된 광결정의 조건에 따라 분산관계를 시뮬레이션한 이론값과 이제 반사 광학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얻어진 측정값이 일치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은 저희가 다른 사이즈의 폴리스티렌 스피어를 구매를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볼 예정이고, 이제 레이저 색소나 이런 걸 추가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